여러 곳에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진짜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사실상 수사까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거를 가져갔냐, 사실상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거 책임지고 답변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김민석 의원과 연락처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비서관분들, 민주당에 있는 비서관분들 몇몇의 의원분들과 번호 교환한 적은 있어요. 근데 김민석 의원과 번호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 번호를 다른 국회의원이 주셨던가 다른 보좌관이 제 번호를 김민석 의원한테 줬을까? 의심들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꼬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 쪽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전진숙 의원, 황명선 의원, 현재 김민석 의원의 사실상 충성 맹세를 한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전진숙 의원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가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고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녹취를 하고 질문을 걸고 녹취를 했다. 그 통화가 만들어진 과정이다. 청년에게 먼저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2번 걸려왔고 전화를 받았다며 접근을 했다. 함정을 봤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해명과 사과를 해라. 당원의 자발적 참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전진숙입니다. 당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기는 2명도 아니야 4명이나 쓰셨어. 이렇게 뽑아달라고 보냈죠. 이걸 계속 엄청나게 돌리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야? 불법 전화방 돌리고 문자 돌리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전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이거는 함정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보면서 오늘 현재 전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라는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갔지만 문제는 선관위 측에서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면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심사라고 적혀 있지만 황명선과 전진숙 의원은 둘 다 기각을 받았습니다. 기각. 그런데 보세요. 기각 받았죠. 김민석 측은 전부 다 기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 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순천 대리투표 정달성 제명 제소, 정단장 대리투표 아니야. 중앙선관위 대리투표 피켓 활용 선거 부정행위 인정, 정달성, 권리당원 본인이 직접 투표했다 일부 장면만으로 단정은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강주 순천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달성 청정유란단 단장에 대해서 제명 제소 의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모임의 단장입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어르신이 그 온라인 투표 이런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준 거예요. 이분이 직접 가가지고 직접 눌러가지고 1번 정청래, 2번 송영길, 3번 김민석 이렇게 본인이 찍어준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투표도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직접 눌러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직접 눌러줬나 방법을 알려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했나는 본인만 알죠. 그런데 정달성 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세요. 지금 단식 논성에 돌입했습니다.
소명 기회 없이 제명 처리, 민주당 선관위 규탄, 무기한 당식 1일 차입니다. 단식하고 계세요. 아니 너무나도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공지가 떴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지가. 정달성 당원의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의 지지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명 제소를 의결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전진숙 의원은 어떻습니까? 불법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전진숙 의원은 도대체 뭐예요? 황명선 의원 대놓고 지금 김민석 의원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 여성 시의원분들 어제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몽땅 10만 표 모아오기로 약속했잖아요. 김민석 후보에게 대놓고 충성 맹세를 하는 그 여성 시의원들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벌써 김민석이 당대표라고 하고 필승필승거리고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강지호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던 아니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표 선거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거를 치를 때 그 과정이 공평해야지 그 상대편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지한 후보가 정청래지만 김민석 후보가 뭐 이겼어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이 공정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당대표 선거를 진행해 오면서 과연 이 투표가 공정한 선거냐? 오마이뉴스는 김민석 후보의 기간지 같아요. 김민석 후보만 지지하고 수많은 평론가 9대 1은 전부 다 김민석 후보 지지하고 아니 조중동, 한경호 다 김민석 쪽 지지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많이 외쳤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왜 언론은 국민의힘만 유리하게 하느냐? 지금 딱 보면 그 똑같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그 언론사들이 지금 다 김민석을 응원하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미쳐 돌아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으니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정청래 후보 그리고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후보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민주연구원장 이재영 그리고 경북도당 노인위원장 이렇게 지금까지 그 6명에 대해서는 제재를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했어요. 무슨 그 타후보 홍보 연계 그 생일 생일 투표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민주연구원장 이재영 원장이 자기 지역구에서 했던 당원 간담회가 신고 안 된 당원 간담회다. 거기에 참석했다 후보자들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정말 제재를 했는데 황명선 최고는 아직 없죠. 없죠. 계속 심사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 이거 선관위가 심판이 아니라 선수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최고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최고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혹은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적했고 했지만 뭐 전혀 지금 그 뒤로도 어떤 조치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정말 당의 모든 공사 조직들이 다 특정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것 아니냐, 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지금 민주당 내부 심판들을 보면 전 딱 대한민국 축협 같아요. 심판 샀죠 이번에 일본인 그 감독 샀죠. 나쁜 짓 해가지고 아니 지금 민주당이요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에요. 민주자 부끄러워서 제 생각에 빼야 돼요. 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 측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김용 후보, 박선훈 후보 이쪽들이 잘못하면 처벌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쪽만 처벌하고 저쪽만 처벌 안 해. 상대편은 옐로우 카드도 안 줘. 근데 우리는 퇴장을 줬어. 그러면 이 축구 시합 공정한 축구 시합입니까? 불공정한 축구 시합입니까? 불공정한 축구 시합이죠. 똑같은 짓을 했는데 우리는 레드 카드야.
쟤네는 옐로우 카드도 안 줘. 아니 그런 심판을 두고 선거를 치르면 누가 이거를 결과가 나왔을 때 인정을 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정말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담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바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정청래 43%, 김민석 29%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약 1.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약 44%,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약 39%로 약 5%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약 10% 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쪽을 보더라도 경기와 인천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기도도 정청래 후보가 41%, 김민석 후보가 29%로 약 11% 아니 12%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는 약 5%를 승리하고 있는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약 11%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작년에 비해서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약 37%가 늘었습니다. 약 41만 6천 명이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약 71% 가량의 인원들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호남이 약 51만 명, 서울 경기가 약 57만 명으로 이 두 선거인단을 합치면 약 한 110만 정도의 선거인단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더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약 70%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표율 약 30% 가량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95,800표, 정청래 후보는 92,000표 가량을 획득을 해서 약 3,000표 정도 정청래 후보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바로 작년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약 48% 정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서울 확인해 보면 약 58%, 그리고 강원과 제주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강원과 제주 선거율이 낮잖아요. 그거를 고려해도 55%입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도 경기, 인천과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 투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시면 이 온라인 투표율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많이 우리가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충남이 온라인 투표가 29%잖아요. 근데 최종 투표율은 39%야. 그러니까 약 10% 정도 더 많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53%가 투표를 했는데 온라인 투표는 45% 했습니다. 약 8% 정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온라인 투표보다 약 10% 정도 더 많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남, 광주와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온라인 투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고려하면 약 47%에서 48% 정도, 45%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5년도 투표율과
그리고 그동안에 쭉 다른 뭐 충청도, 제주도, 인천도 그 투표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은 약 48% 내외 투표를 할 것 같고요. 전북은 약 46%, 경기 서울은 약 53%와 52%.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경기와 서울은 약간 신뢰도가 낮습니다. 아마 강주, 전남과 전북은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지금 경기, 서울 떴다고 합니다. 경기 46%, 서울 45% 나왔대요. 그러면 한 10% 더하면 제가 이거 계산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56%에서 55% 아마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계산한 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호남 선거인수 47%, 서울 경기 52%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9.6%거든요. 그러면 53만, 그러니까 약 54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약 47%, 김민석 후보가 약 42% 투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약 27만 표를 더 얻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계산한 게 보시면 52%였잖아요. 그쵸? 내가 계산한 게 서울 쪽이 52%였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니까 55%에서 57%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투표율이. 서울 경기가. 그렇죠. 그러면 약 3%에서 5% 정도는 더 많은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계산한 거에 비해 가지고 아마 3만 표 이상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제가 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표를 다 합하잖아요. 정청래 후보는 약 47% 정도 얻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43%예요.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약 2만 4천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게 한 게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왜냐면 서울 경기가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투표율을 훨씬 더 낮춰서 계산한 거예요. 지금 나온 거 하면 약 2만 4천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우선 과반은 넘지 못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그러면 정청래 후보 김민석 6대 4가 나와야 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6대 4. 6대 4면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고 7대 3으로 나오면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가져간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준 것처럼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마 5%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5% 정도 투표율이. 그러면 아마 7대 3 정도 되더라도 지금 다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김민석 후보를 찍어주지는 않아요. 제가 호남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송영길 후보가 전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남의 조직들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을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ARS만 남았거든요. 지금 전화를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줘야지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권리당원들에게 쫙 연락을 돌려가지고 정청래 후보 뽑아달라고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지금 박시영 대표님이 호남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걸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전남은 이미 정청래 후보 우세 쪽으로 돌아섰고요. 전남은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가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간다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전남은 이미 정청래 후보 우세 쪽으로 돌아섰고요. 전남은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가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간다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제가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전남은 이미 정청래 후보 우세 쪽으로 돌아섰고요. 전남은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가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